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민도윤의 눈이 떠졌습니다. 22살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의 어깨에는 이미 무거운 책임이 올려져 있었죠. 옆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 수진의 불룩한 배를 바라보며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임신 8개월째 수진의 배는 이제 제법 묵직해 보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도윤은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어요. 불과 반년 전만 해도 평범한 대학생 2학년이었던 그였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주말 데이트였어요. 수진과 함께 홍대에서 영화를 보고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죠. 갑자기 내린 비에 버스가 끊어져 도윤의 원룸에서 하룻밤 머물게 된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두 사람 모두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운명은 그들의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수진이 생리가 늦어진다고 말했을 때의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던 날의 떨리는 마음,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던 그 긴장감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임신 테스트기에서 두 줄이 나타났을 때 수진은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도윤 역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20살과 19살, 아직 스스로도 돌보기 벅찬 나이였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두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에게 알리는 일이었어요. 수진의 어머니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미쳤냐? 너희가 뭘 안다고 애를 낳아?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분노에 수진은 눈물만 흘렸어요. 도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무책임하다. 내가 뭘 할 줄 아는데 벌써 아버지가 된다는 거냐? 라는 아버지의 호통에 도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상처가 되었던 건 친구들의 반응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실수를 하냐며 비웃는 시선들, 피임도 제대로 못하고라는 수군거리는 목소리들 속에서 도윤과 수진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한때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조차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술자리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었고 대학 동기들과도 어색해졌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욱 심각했어요. 도윤이 편의점에서 하는 야간 아르바이트로는 월 80만 원 정도였고 수진의 카페 알바로 50만 원 정도를 벌어들였습니다. 한 달 생활비만 해도 빠듯한 상황이었는데 임신 초기 입덧이 심했던 수진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도윤 혼자서 모든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갔어요. 엽산, 철분제, 종합비타민까지 사면 또 5만 원은 추가였죠. 그리고 앞으로 필요할 출산 용품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유모차, 카시트, 신생아 옷까지, 기저귀까지. 계산해보니 최소한 200만 원은 필요했어요. 수진이 입덧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도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하는 아내의 등을 문지르며 달래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미안해, 수진아.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고 중얼거리면 수진은 힘없이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이 더욱 도윤을 힘들게 했어요. 어느 날 오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우편함에 꽂힌 하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병무청 도장이 찍힌 그 봉투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징집 영장이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계속 미뤄왔던 군복무를 더 이상 연기할 수 없게 된 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보니 해병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병대라니. 도윤은 영장을 붙잡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고등학교 친구 중 하나인 준혁이가 술자리에서 해병대만이 진짜 사나이다. 육군은 애들 장난이야라며 떠들어댔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허풍인 줄 알았는데 정작 자신이 해병대에 가게 되니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입대 통지서에는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이라고 적혀 있었고 입대일은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해병대 관련 글들을 찾아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해병대는 다르다. 진짜 남자로 만들어주는 곳. 죽을 각오로 가야 한다 같은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군종과는 차원이 다른 강도 높은 훈련과 규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수진이 부엌에서 나와 도윤의 굳어진 표정을 보더니 바로 눈치챘습니다. 입대 영장 온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영장을 건넸습니다. 수진은 종이를 받아보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해병대. 왜 하필 해병대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도 해병대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알고 있었어요. 도윤은 아내를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끝까지 버틸 테니까.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도착한 첫날, 도윤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들려온 건 귀가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였어요. 이 새끼들아, 빨리 줄 서. 해병대가 뭔지 오늘부터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분대장 상병 김철수의 첫 인상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에 얼굴 가득 새겨진 흉터, 그리고 마치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너희들 중에 대학생 나와봐. 공부나 하던 놈들이 해병대에서 버틸 수 있을지 보자고. 도윤을 비롯한 몇몇 훈련병들이 나서자 김철수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요즘 애들은 배짱도 없어. 대학교에서 뭘 배웠는데? 여자나 꼬시는 법? 주변 동기들의 웃음소리가 도윤의 귀에 따갑게 들렸어요. 첫 주가 지나고 도윤은 점점 부대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 사정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점호 시간, 소대장 중사 박민호가 도윤을 불러냈습니다. 민도윤, 내가 결혼했다며? 아내가 임신 중이라고? 박민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순간 생활관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20살에 결혼? 와, 진짜 개념 없다. 요즘 애들은 피임도 모르나? 동기들의 수군거림이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민호는 계속해서 비웃었어요. 내 주제의 아빠라고?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무슨 가정을 꾸려? 애가 애를 낳네. 그날 밤부터 도윤에 대한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구보를 할 때 일부러 도윤을 뒤처지게 만들었고, 그러면 김철수가 달려와 이 새끼야. 아내 생각하느라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냐? 며 발로 찼어요. 도윤은 넘어져 무릎이 까져도 참아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도윤아. 집에서 밥 못 먹어봤지? 애 때문에 돈 없어서? 선임들의 비아냥에 도윤은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화를 내면 더 큰 괴롭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밤 시간이었습니다. 불침번을 설 때면 선임들이 하나씩 다가와 도윤아, 너 안에 바람 피우면 어떻게 할 거야? 너 없는 사이에 다른 남자 만나고 있을걸? 같은 말로 도윤을 괴롭혔어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며 참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진을 걱정하는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중대장 대위 이준석이 도윤을 개별 면담하겠다고 불렀어요. 도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중대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앉아봐. 이준석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앉으며 기대했습니다. 내가 결혼했다며? 아내가 임신 중이고? 이준석이 물었어요. 도윤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이 새끼야,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해병대야, 해병대. 가족 타령하러 온 거 아니잖아.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뭐야? 군인이 가족 걱정하면서 어떻게 전투를 해? 총알이 날아와도 아내 생각하고 있을 거야? 이준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내 나이에 무슨 책임감이야? 콘돔도 제대로 못 끼는 놈이 해병이라고? 이준석의 말에 도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계급이 있는 상황에서 대들 수는 없었어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 도윤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어요. 훈련 중에 실수라도 하면 아내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나? 라는 말이 따라왔고 PX에서 전화카드를 사면 또 아내한테 전화하려고 애들이 서로 보고 싶다고 하네라며 비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기 중 하나인 강민수가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야, 도윤아. 솔직히 말해봐. 후회되지?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후회 안 해. 하지만 강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형, 정말 안 후회돼? 20살에 결혼하고 애까지. 우리는 아직 놀 나이잖아.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선택이 옳았을까? 수진과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매일 모욕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게 맞는 걸까? 천장을 바라보며 수진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지금쯤 혼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김철수가 또다시 도윤을 불렀습니다. 야, 민도윤. 어제 밤에 울었지? 아내 보고 싶어서? 도윤은 부인했지만 김철수는 계속 괴롭혔어요. 군 생활 끝나면 이혼부터 당하겠다. 2년 반 동안 젊은 여자가 혼자 있는데 바람 안 필까? 그 말에 도윤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도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순간 생활관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이 새끼가 지금 선임한테 대들어? 도윤이 선임에게 대든 그날 밤 그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철수는 분노에 찬 얼굴로 도윤을 끌고 나갔어요. 이 새끼가 감히 선임한테 대들어? 해병대 정신이 뭔지 똑똑히 가르쳐 주마. 생활관 뒤편 구석진 곳으로 끌려간 도윤은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김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임들까지 몰려왔어요. 야, 민도윤.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해병대에서 선임한테 대드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줄게.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도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구보를 할 때는 항상 맨 뒤에서 뛰어야 했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발길질이 날아왔어요. 아내 생각하느라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나? 더 빨리 뛰어. 훈련 시간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총기 분해 조립을 할 때 일부러 시간을 재서 도윤만 늦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전투에서 죽어.
아내가 과부 되는 거 보고 싶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도윤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도윤에게 전화가 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 정기검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금 걱정된다고 하시네요. 혈압이 너무 높아져서.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수지는 울음을 참으며 계속 말했어요. 임신 중독증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당분간 안정을 취하라고 하시는데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도윤은 바로 소대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박민호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외박을 신청했어요. 중사님, 아내가 임신 중독증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만 외박을 허가해 주세요. 하지만 박민호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임신 중독증? 그게 뭐 대수라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혼자서 다 낳으셨어. 요즘 여자들이 너무 약해졌나? 도윤은 더욱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하루만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안 돼. 훈련병이 무슨 외박이야? 내가 지금 신랑 놀이하러 온 줄 알아? 박민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도윤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중사님, 제발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러자 박민호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 새끼야. 내가 지금 나한테 무릎 꿇고 있는 게 보여? 군인이 가족 타령하면서 무릎 꿇는 게 말이 돼?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니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도윤은 몰래 공중전화 부스로 갔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어요.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수진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수진이는 괜찮아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어. 내가 없으니까 수진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나 봐. 입원비는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일단 입원시켜주세요. 도윤은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넌 지금 돈이 어디 있어? 군대에서 받는 용돈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전화를 끊고 난 후 도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중대장 이준석이 나타났습니다. 야, 민도윤. 내가 지금 무단으로 전화하고 있는 거야? 도윤은 사정을 설명했지만 이준석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변명 그만하고 따라와. 무단 이탈 시도에 무단 통화까지. 이번엔 확실히 정신 차리게 해주겠어. 이준석은 도윤을 헌병대로 끌고 갔습니다. 이놈은 군기 위반과 무단 이탈 시도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헌병대에서 도윤은 차가운 독방에 갇혔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있으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헌병대장이 도윤을 불렀어요. 민도윤,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알겠나?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헌병대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너 같은 놈들 때문에 해병대 기강이 무너져. 가족 타령하면서 군기 위반하는 게 해병이야? 대장님, 제 아내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임신 중독증으로. 도윤이 간절히 말했지만 헌병대장은 손을 저으며 막았어요. 그런 변명 필요 없어. 내가 해병대에 온 이상 해병이 되는 게 먼저야. 가족은 나중이고. 그날 오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도윤아, 수진이가 응급실로 실려갔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다고. 도윤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산 위험이 있다고 하시네. 절대 안정이 필요한데. 어머니의 목소리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즉시 이준석을 찾아갔어요. 대위님, 제발 하루만 면회를 허가해 주세요.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안 돼. 내가 지금 징계 대상자야. 어디 갈 생각하지 마. 대위님, 제발이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에요. 도윤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지만 이준석은 비웃기만 했어요. 군인이 가족 타령이냐? 내 아내가 죽든 살든 그건 내 일이고 여기서는 해병으로만 살아. 그날 밤 도윤은 생활관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아내가 혼자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위해 여기 있는 건지. 도윤이 징계 조치를 받고 헌병대에서 나온 지 사흘째 되는 날 그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 수진이 응급실에 실려간 이후로 제대로 된 소식을 듣지 못한 채 그는 매일 밤 불안에 떨어야 했어요. 선임들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고 이제는 다른 동기들까지 도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민도윤, 일어나. 새벽 4시 김철수의 고함 소리에 도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다른 훈련병들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혼자 나와. 특별 훈련 시간이야. 김철수의 얼굴에는 아기가 가득했어요. 운동장으로 끌려나간 도윤은 혼자서 오리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 생각에 잠도 못 자는 것 같으니 차라리 몸을 움직여서 정신을 차리자. 김철수는 담배를 피우며 도윤을 내려다봤어요. 1시간 동안 계속된 오리걸음에 도윤의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아침 구보 시간에도 도윤만 따로 뛰어야 했어요. 다른 훈련병들보다 2배 더 많은 거리를 뛰어야 했고 중간에 넘어져도 쉴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내 아내가 병원에서 고생하는데 너만 편하게 쉴 거야? 박민호의 발길질에 도윤은 다시 일어서서 뛰어야 했어요. 식사 시간은 더욱 고문이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도윤은 식당 한 구석에서 서서 밥을 먹어야 했어요. 앉아서 먹을 자격이 없어. 선임한테 대든 놈이 편하게 앉아서 밥 먹을 생각하지 마. 선임들의 시선을 받으며 서서 먹는 밥은 모래처럼 목을 긁었습니다. 훈련 시간에는 더욱 가혹했어요. 사격 훈련을 할 때 도윤만 표적지를 더 멀리 놓았고 체력 훈련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2배 많은 횟수를 해야 했습니다. 너 같은 놈이 해병대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아내랑 애 생각에 정신이 없는데? 교관들의 비아냥에 도윤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어느 날 오후 도윤은 PX에서 전화카드를 사려고 했습니다. 수진의 안부라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철수가 나타나서 전화카드를 빼앗았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전화를 해? 군기 위반한 놈이 또 전화하려고? 선임, 제발 아내 상태만 확인하게 해주세요. 도윤이 애원했지만 김철수는 전화카드를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원할 시간에 정신을 차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하는지나 생각해. 그날 밤 도윤은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이는 괜찮은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더 큰 위험에 처했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훈련이 계속되던 중 도윤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고 잠도 거의 자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쓰러지면 더 큰 괴롭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장애물 훈련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철조망 아래로 기어가는 훈련이었는데 도윤의 몸이 갑자기 힘을 잃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였죠. 아, 민도윤. 동기들의 외침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부대 내 의무실이었어요. 군의관이 도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고 탈수 증상이 심하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은데 군의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어요. 하지만 옆에 서 있던 김철수는 비웃었습니다. 의무관님, 이놈은 꾀병입니다. 집에서 연락이 안 와서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예요. 군의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김철수는 계속 말했어요.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아픈 척해요. 군의관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아픈 곳이 없나? 솔직히 말해봐. 도윤은 말하고 싶었어요. 며칠째 괴롭힘 당하고 있다고,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김철수의 시선이 느껴져서 말할 수 없었어요. 괜찮습니다. 결국 도윤은 간단한 링거만 맞고 생활관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꾀병까지 부리네. 진짜 한심하다. 선임들의 비웃음은 더욱 심해졌고 동기들마저 도윤을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박민호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야, 민도윤. 너 진짜 정신 못 차리겠네?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의무실에서 꾀병 부리고 맨날 전화하려고 하고 내가 여기 놀러 온 줄 알아? 중사님, 저는 정말. 도윤이 말하려 했지만 박민호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변명하지 마.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 힘들어져. 가족 생각 그만하고 훈련에만 집중해. 아내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연락이라도. 안 돼. 박민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내가 지금 군인이야, 신랑이야? 여기서는 오직 해병으로만 살아야 해. 그 순간 도윤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중사님, 제 아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도윤이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박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이 새끼가 또 대들어? 박민호가 도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질러? 해병대에서? 그 순간 도윤의 몸이 벽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이 새끼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어. 박민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더 확실하게 정신교육시켜 주겠어. 내가 여기서 뭘 해야 하는지 몸으로 가르쳐 주마.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내 아이 얼굴도 못 보고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수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혹시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건 아닐까? 아이는 무사할까? 온갖 걱정들이 도윤을 괴롭혔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도윤이 의무실에서 쓰러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어요. 선임들은 그를 꾀병쟁이로 낙인 찍었고 동기들마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가혹행위에 도윤의 몸과 마음은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어느 날 오후 도윤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중대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준석 대위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해 보려 했거든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 도윤은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대위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내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준석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어요. 또 왔네? 내가 몇 번을 와서 같은 소리를 하는데 내 대답이 바뀔 것 같아?
도윤은 더욱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대위님, 정말 마지막입니다. 한 통의 전화만. 야, 민도윤. 이준석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몇 번을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와서 같은 소리 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인지 좀 알자. 해병이야, 신랑이야? 도윤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해병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뭐? 내 아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이준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는 소용없어. 내가 해병인 이상 해병의 의무만 다하면 돼. 그 순간 도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위해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대위님. 하지만 이준석은 손을 저으며 대화를 끝냈어요. 나가. 다시는 이런 소리 하러 오지 마. 그날 밤 도윤은 생활관 화장실에서 몰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동기 중 하나가 몰래 빌려준 것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번호를 눌렀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수진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 받지 않았어요. 절망에 빠진 도윤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큰아버지였어요. 어릴 때부터 도윤을 아껴주셨던 분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뜸해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분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큰아버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하고 든든했습니다. 큰아버지, 저 도윤이에요. 도윤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도윤이? 갑자기 웬일이야? 지금 군대에 있는 거 아니야? 큰아버지는 의아해했습니다. 도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수진의 임신 중독증, 응급실에 실려간 일, 그리고 부대에서 겪고 있는 모든 괴롭힘들을. 큰아버지, 제가 정말 미치겠어요.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서는 매일 괴롭힘만 당하고. 큰아버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의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도윤아, 지금 무슨 일이냐? 너 있는 부대 이름 정확히 불러라.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이요. 도윤이 대답하자 큰아버지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대는 몇 중대고 중대장 이름은 뭐야? 3중대요. 중대장은 이준석 대위입니다. 알겠다. 도윤아,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큰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그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수진이 걱정도 하지 마. 내가 바로 확인해 볼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난 후 도윤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큰아버지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확신이 도윤을 안심시켰어요. 어릴 때부터 큰아버지는 항상 약속을 지키는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그 희망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철수가 도윤을 불렀어요. 야, 민도윤, 어젯밤에 뭐 했어? 도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전화한 걸 들켰나 싶었거든요. 선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지만 김철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정말? 화장실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다는데? 도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부인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도윤은 불안에 떨어야 했어요. 혹시 전화한 게 발각되면 더 큰 징계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오후 훈련 시간, 도윤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선임들이 뭔가 웅성거리고 있었고 교관들도 어딘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훈련병들에게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부대 전체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어요. 간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전화벨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훈련병들은 여전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큰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모든 걸 해결해 줄게라고 하셨는데 정말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새벽 2시쯤 갑자기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눈을 떴어요. 이상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헬기가? 하지만 곧 소리가 멀어졌고 도윤은 다시 잠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미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아침 해병대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새벽 5시 평소와 같이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간부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고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어젯밤 큰아버지와의 통화를 생각하며 불안해했어요. 아침 구보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훈련용 헬기인 줄 알았는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부대 상공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훈련병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지만 선임들이 고개 숙여 라며 소리를 질렸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도윤 옆에 있던 동기 강민수가 속삭였어요. 헬기가 저렇게 많이 오는 건 처음 봐. 정말로 하늘에는 여러 대의 헬기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군용 헬기들이 부대 주변을 선회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대 정문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차량이 부대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훈련병들은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 훈련병 집 앞, 갑자기 확성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울렸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훈련병들은 급하게 운동장으로 모였고 간부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긴장이 역력했어요. 중대장 이준석이 나타났는데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났다는 표정이었어요. 모든 훈련병은 제자리에서 대기하라. 절대 움직이지 마라. 그때 부대 입구에서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장서는 차량에는 별이 번쩍이는 깃발이 달려 있었어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고급 승용차들이 이어졌습니다. 헌병들이 양쪽에 도열에 서 있었고 분위기는 마치 국가 원수라도 방문하는 것 같았어요. 저게 뭐야? 장군님들이 오시는 건가? 훈련병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지만 선임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그들도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첫 번째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에 별 3개가 달린 대장이 내렸어요. 합참의장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별 2개, 별 하나가 달린 장군들이 계속 내렸습니다. 총 13개의 별이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집결한 것이었어요. 도윤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것이 큰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이런 일이 자신 때문에 벌어질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합참의장은 곧바로 교육훈련단장실로 향했고 다른 장군들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부대 전체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간부들은 모두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훈련병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해했습니다. 얼마 후 확성기에서 다시 방송이 나왔어요. 전 간부 지휘계통순으로 단장실에 집합하라. 그 목소리는 평소 듣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권위 있고 위엄이 넘쳤어요. 헌병대장이 먼저 불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연대장 그리고 각 대대장들이 차례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중대장들까지 모두 불려 들어갔어요. 이준석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훈련병들은 운동장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는데 간부들이 하나둘씩 단장실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모두 망연자실했습니다. 특히 이준석은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강민수가 도윤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도윤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가슴 한구석에서 희망이 싹트고 있을 뿐이었어요. 혹시 정말 자신과 관련된 일일까? 그때 김철수가 나타났는데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평소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야, 민도윤. 그가 도윤을 불렀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선임? 도윤이 대답하자 김철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너, 혹시 집안이?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확성기에서 다시 방송이 나왔어요. 훈련병 민도윤은 즉시 단장실로 오라. 그 순간 운동장의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훈련병이 단장실에 불려가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도윤은 떨리는 다리로 단장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본 간부들의 표정은 모두 경직되어 있었어요. 평소 도윤을 괴롭히던 선임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단장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도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기에는 별들로 가득한 장군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도윤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도윤아, 오랜만이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큰아버지였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냥 큰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별 3개가 빛나는 합참의장이었어요. 큰아버지.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장군들이 왔는지, 왜 간부들이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앉아라, 도윤아.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권위가 넘쳤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다 들었다. 이제 큰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단장실 안의 분위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합참의장인 큰아버지를 중심으로 별 2개짜리 사단장, 여러 명의 여단장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는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모든 지휘계통이 꼼짝없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겪은 일들을 정확히 말해봐.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숨길 수 없었어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주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독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면회도 못 가게 하고 도윤의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장군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특히 사단장인 작은아버지의 얼굴에는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교육훈련단장 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의장님, 저희가 훈련생 개인 사정까지 일일이 파악하기는. 하지만 합참의장의 차가운 시선에 말을 멈춰야 했습니다. 개인 사정?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임신한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간 게 개인 사정인가? 그리고 이게 개인 사정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당신은 아직도 모르고 있군. 그의 시선이 이준석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준석 대위, 앞으로 나와. 큰아버지의 명령에 이준석은 다리가 후들거리며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내가 이 훈련생에게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그게. 이준석은 말을 더듬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군인이 가족 타령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가족 타령? 사단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 군인에게 가족 타령이라고 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내가 감히 해병의 가족을 모독했다는 말이냐? 이준석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장군들의 분노는 식지 않았어요. 여단장 중 한 명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해병대 정신이 뭔지 아느냐? 동료와 가족을 지키는 게 해병대 정신이다. 박민호 중사. 큰아버지가 다음 사람을 불렀어요. 박민호는 온몸이 떨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이 훈련생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해봐. 박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바들바들 떨기만 했습니다. 말을 안 하나? 그럼 내가 들은 이야기를 해보겠다.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간 훈련생을 두고 내 아내가 죽든 살든 그건 내 일이라고 했다면서? 박민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의장님, 그건 뭐냐? 변명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사단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해병대 중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어서 김철수도 불려나왔어요. 평소 도윤을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그는 이제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습니다. 상병 김철수, 내가 한 짓들을 다 말해봐. 하지만 김철수는 말문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나? 그럼 내가 대신 말해주겠다. 여단장 중 한 명이 일어섰어요. 새벽에 혼자 끌어내서 오리걸음시키고 밥도 서서 먹게 하고 전화카드도 찢어버렸다면서? 김철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들이 해병이냐? 큰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해병대는 약한 자를 보호하고 동료를 지키는 곳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무엇을 했냐? 가장 도움이 필요한 군인을 괴롭혔다. 교육훈련단장이 다시 입을 열려 했지만 큰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단장, 당신도 마찬가지다. 부하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걸 몰랐다고? 아니면 알고도 방치했나? 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관련자들을 모두. 조치? 사단장이 비웃었어요. 지금 와서 조치? 이미 늦었다. 이 부대 전체가 썩어 있다는 게 증명된 거 아니냐? 그때 큰아버지가 도윤을 돌아봤어요. 도윤아, 내 아내는 어떻게 됐냐? 도윤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연락도 못하게 해서. 큰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지금 즉시 연락해봐. 큰아버지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번호를 눌렀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수진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도윤이야. 여보, 정말이야? 어떻게 전화를? 수진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 아프지 않아? 응, 괜찮아. 걱정 마. 아기도 괜찮고. 전화를 하는 도윤의 모습을 본 장군들은 더욱 분노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일을 왜 못하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큰아버지는 단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게 해병대냐? 이게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해병대 정신이냐? 의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지도했습니다. 단장이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해병대 역사상 최고 수뇌부가 직접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였어요. 지금부터 이 부대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큰아버지의 선언에 모든 간부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해병대 정신을 잊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들은 더 이상 해병대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어요. 자신을 위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움직여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해병대 정신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도윤아, 일어서라. 큰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이 모든 일이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내가 여기서 겪은 일들을 듣고 정말 부끄러웠다. 큰아버지는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해병대는 원래 이런 곳이 아니야. 진짜 해병대는 동료를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는 곳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단장인 작은아버지도 일어서서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도윤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막지 못해서. 그의 눈에도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진짜 해병이야.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텨낸 내가 말이야. 그때 갑자기 단장실 문이 열리며 한 명의 군의관이 들어왔어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 봤습니다. 군의관은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민도윤 훈련생의 아내분이 오늘 새벽에 무사히 출산하셨습니다. 도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요? 아기가 태어났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건강한 아들입니다. 어머니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였어요. 아들, 내 아들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축하한다, 도윤아. 큰아버지가 도윤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넌 정말 아버지가 되었구나. 다른 장군들도 하나씩 일어서서 도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해, 아빠.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니 정말 다행이야. 큰아버지는 교육훈련단장을 향해 돌아섰어요. 지금 즉시 도윤이를 병원으로 보내라. 특별휴가 일주일을 허가한다. 단장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훈련 과정이. 뭐라고?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훈련 과정이 뭐가 중요하냐? 가족이 먼저다. 사단장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해병대 정신을 아직도 모르겠냐? 가족을 지키는 게 해병의 첫 번째 임무다. 단장은 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는 오늘부터 완전히 바뀔 것이다. 큰아버지의 선언에 모든 간부들이 긴장했어요. 이준석 대위는 즉시 보직 해임하고 박민호 중사는 강등 조치한다. 김철수 상병은 군법회의에 회부한다.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어요. 이미 그들의 잘못은 명백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훈련생의 가족 문제를 최우선으로 배려할 것이다.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단장 중 한 명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병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다른 장군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도윤아, 가방을 싸라. 큰아버지가 도윤을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내 아들을 보러 가야지. 도윤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갈 수 있어요? 물론이다. 지금 당장 가자. 잠시 후 도윤은 생활관에서 간단한 짐을 쌌어요. 동기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강민수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도윤아, 정말 대단해. 내 큰아버지가 합참의장이셨다니. 도윤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나도 몰랐어. 운동장에는 부대 전체가 집합해 있었어요. 훈련병들뿐만 아니라 모든 간부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진짜 해병대 정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해병대는 계급이나 힘으로 약한 자를 괴롭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해병대는 동료를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민도윤 훈련병을 보십시오. 큰아버지가 도윤을 가리켰어요. 이 친구가 진짜 해병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텨냈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않았습니다. 훈련병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민도윤과 같은 군인을 양성할 것입니다. 사단장이 이어서 말했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동료를 지키는 진짜 해병을 말입니다. 간부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도윤이 병원으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큰아버지의 전용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윤아, 가서 내 아들을 실컷 보고 와라. 큰아버지가 도윤의 등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수진이에게도 안부 전해줘. 차에 오르기 전 도윤은 한 번 더 부대를 돌아봤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지옥 같았던 이곳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진짜 해병대 정신을 깨달은 곳이 되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큰아버지.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차가 출발하자 훈련병들이 모두 일어서서 경례를 했습니다.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오늘 진짜 해병대 정신이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도윤을 태운 차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별 13개가 쏟아져 내린 날은 해병대가 다시 바로 선 날로 전설처럼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아들을 품에 안으며 진짜 해병대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